여러분, 저는 40살 대기업 부장으로서 겉으로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후배들의 대화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어떻게 안정된 직장을 박차고 나와 흙을 만지며 진짜 행복을 찾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남들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혼자 있을 때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항상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고 있다는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던 자리를 포기하고도 더 큰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되었는지 그 솔직하고 생생한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처음으로 진짜 저 자신과 마주했던 그 순간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40살이 되던 해까지 남들의 박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부장이라는 타이틀, 강남 오피스텔 수입차까지.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혼자 남겨지면 가슴 한가운데서 울려오는 공허한 메아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첩대 자리에서 과장된 웃음을 지으며 거래처 사장의 자랑담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에서 들려온 후배들의 대화가 제 발걸음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부장님은 정말 처세술의 달인이시지. 항상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하시더라고. 맞아요. 그런데 정작 부장님 본인이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늘 다른 사람 기준에만 맞춰 사시는 것 같아서. 그 순간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써 쌓아온 인간관계가 사실은 가면 위에 가면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저를 아는 사람도 저 역시 진짜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42인치 TV 화면이 검게 꺼져 있는데 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누군가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정작 진심을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더욱 참혹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어서 라는 핑계로 술자리를 빠지고 그 시간을 오롯이 저 혼자와 마주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조용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독 속에서 오래전 잊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던 기억, 대학 시절 도예 동아리에서 물레를 돌리며 느꼈던 그 묘한 평온함. 저는 문득 근처 문화센터 도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진 찰흙의 촉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엎어지면서 상사는 저를 호출했고 동료들은 제가 요즘 이상하다며 수군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패닉 상태가 되어 누군가에게 매달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그날 밤 도예 작업실에서 혼자 물레를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남들 눈치만 보며 살아온 제 모습이 마치 형태를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찰흙 덩어리 같았습니다. 저는 종이에 제 두려움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는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적고 보니 막연했던 두려움들이 구체적인 문장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모든 걸 잃을까? 그 사람들의 평가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가?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도예 공방을 차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독한 시간들 속에서 찾아낸 진짜 제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하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되고 제 손으로 빚은 그릇을 보며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감정의 파도는 여전히 저를 흔들었습니다. 작품이 깨졌을 때의 분노, 손님이 없는 날의 불안, 때로는 작은 성취에 도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불안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되 잠식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달았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제 공방은 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만든 그릇에서 따뜻함과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아마도 제가 진짜 저 자신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가 작품에도 스며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전 회사 동료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형, 완전히 달라졌네요. 예전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변화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서 온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작업실에 들어서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오늘도 제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 손으로 무언가를 창조하며 진정한 저 자신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긴 여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만의 진짜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주인이 되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본문을 써내려갈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 작업실에서 새로운 그릇을 빚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새롭게 빚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단 10분만 조용히 앉아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거나 내일 아침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해보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인생의 물레를 돌리는 첫 번째 손길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제가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는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와 함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떤 가면을 벗고 싶으신지, 어떤 진짜 모습을 찾고 계신지, 또는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변화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고 제가 도예 작업을 통해 배운 마음가짐과 경험들을 탑글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일수록 이곳은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 될 거예요. 저는 내일도 제 흙을 차분히 빚으며 제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만의 색깔로 빚어가세요. 우리는 모두 자기 삶의 진정한 작가이자 장인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